안녕하세요 여러분. 5강 애니메이션 연출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면의 영역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벡터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벡터 부분은 화면 영역에도 해당이 되지만 후에 나오는 영상 편집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벡터라는 거는 이제 속도, 가속도와 같이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갖는 양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보통 컴퓨터 그래픽에서 화면이나 플로터에 그려진 선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지만 영상 화면의 질량과 인력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방향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에서 벡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주변 환경이 주 원인인데요. 가령 프레임 밖의 소리의 변화로 인물의 시선이 바뀐다 등입니다. 애니메이션 연출자에게 벡터는 2차원 영역과 3차원 영역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레이아웃,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센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벡터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그래픽 벡터, 발산 벡터, 수렴 벡터, 지시 벡터, 동작 벡터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화면 영역의 벡터, 그래픽 벡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픽 벡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래픽인데요. 그래픽에 벡터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깊이와 볼륨과 같이 2차원 영역에 더해서 의도적으로 가속도를 만들어 가지고 발생시키는 건데요. 크기와 방향이 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화면 영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 편집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고전적인 편집법인 병렬 편집, 교차 편집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연출 경우 그래픽, 주로 배경 처리에 사용되는데요. 마스터쇼트나 아트웍의 기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스토리보드가 이제 세밀한 경우라면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스토리보드 단계보다는 레이아웃에서 본격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그래픽 벡터는 연출자의 의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상 언어와 문법으로, 영상 문법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연출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픽 벡터는 다시 양성 벡터 그리고 음성 벡터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래픽 벡터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래픽 벡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양성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픽 벡터 중 양성 벡터는 음성 벡터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의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성 벡터 경우에 이제 레이아웃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어서 이제 원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2D보다 3D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크게 의도하지 않지만 일정한 광원이 사용되고 인물과 배경 간의 그림자 톤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3D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옴니라는 광원이나 아니면 이제 스폰라인 이런 것도 이제 일정한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인데요. 2D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연출자들이 일일이 그래픽을 그리기 때문에 혹은 만들기 때문에 그림자와 톤을 모두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림자하고 톤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출자들이
그 역량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연출자가 제대로 톤과 그림자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 벡터는 밝은 광원, 낮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세곤도에서 나오는데 일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경에 적용된 밝은 볼륨이 기본적으로 작용합니다. 인물이 그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이 이제 밝기 때문에 인물도 그 광원하고 그림자가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3D 애니메이션에서는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상에 적용된 광원을 라이트, 그리고 톤,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양성 벡터의 이제 대표적인 그 모양을 볼 것 같은데요. 그림 1이 이제 양성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도, 구성, 볼륨, 그리고 원근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에 물리적인 방향이 적용되는 형태로 연출됩니다. 그림 1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구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양성 볼륨, 그리고 하이 앵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이 앵글이 아니고 로우 앵글이네요. 로우 앵글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성상으로 아래가 무겁고 질량이나 인력은 화면 프레임 안으로, 바깥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원의 영역에서 양성 볼륨에서 봤을 때처럼 이제 하이 앵글보다는 이제 로우 앵글로 작용했을 때 이제 화면이 좀 답답하고 왜곡이 좀 심하고 그리고 안각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근데 양성 벡터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시선 방향은 윗부분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빌딩이 그 조밀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교과서적인 내용하고 약간 좀 벗어난 하나의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림 2는 이제 반대로 양성 벡터가 이제 연출되는 경우인데요. 그림 2에 A하고 B를 비교해 보시면은 A는 윗부분이 아예 막혀 있죠. 그래서 윗부분은 막힌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막힌 구도에 해당돼요. 만약에 아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위로 이제 그림 1은 이제 위로 뚫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린 구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양성 볼륨이 반대로 작용되는 경우 A하고 B가 반대로 작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양성 볼륨이 이제 닫힌 구도로 작용됐을 때는 역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양성 벡터는 다른 연출 그 아랫부분보다 이제 윗부분이 더 무겁고 정보가 많고 여러분들 구도상으로 이제 그 막힌 구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그 심리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B 그림은 인공물로 이용해서 연출로 A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방향성도 이제 여러분들 그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에서 방향성은 같지만 이제 막힌 구도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힌 구도긴 하는데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지 않고 화면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A하고 B는 똑같이 이제 막힌 구도인데요. 막힌 구도에 비해서 이제 B는 약간 좀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래보다 윗부분을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이제 양성 벡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 3의 경우는 이제 양성 벡터의 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스토리보드입니다. 하나의 카메라가 도시를 훑어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보시는 펜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으로 이제 밑에 부분은 굉장히 답답하게 완전히 정면으로 해가지고 하이앵글로 보이죠. 그래서 거리감이나 그림자 이런 것도 별로 안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밀한 건물들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동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동경 시내가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원격 롱쇼트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쇼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웍이 작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왜곡이 심한 구조물을 보여주다가 하이앵글로 이제 사실적인 앵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답답한 구조물에서 탁 트인 광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방향성이 아예 없다가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방향성의 광야, 그리고 퍼스펙티브, 그리고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여기에 맞게끔 방향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카메라를 통해 방향성이 전환되면서 관객이 답답함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해방감은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이 감독이 오토모 가수이로죠. 그래서 오토모 가수이로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라를 보시면 이제 양성 벡터의 아주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키라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양성 벡터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위 경우와 같이 양성 벡터는 이제 방향성 전환이 주로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톤과 그림자가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영상은 카메라가 우선시 하기 때문에 펜이나 틸트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펜이 뭐고 틸트가 뭔지 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리고 달리샷으로 응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출자 입장에서 관객의 주의 환기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 벡터는 음성 벡터와 함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연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성 벡터하고 양성 벡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 뒤에 다른 벡터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 벡터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양성 벡터에 비해서 음성 벡터는 이제 2차원의 영역 음성 볼륨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역시 시간과 장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형태보다는 어두운 톤, 그림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 벡터가 일광이라면은 음성 벡터는 어둡거나 연출자에 의해서 빛이 이제 컨트롤 됩니다. 광원들이 이제 컨트롤 되는 거죠. 3D 애니메이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빛을 많이 컨트롤하고 광원이 이제 색깔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음성 벡터는 양성 벡터보다는 색온도가 훨씬 더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쉰들러 리스트 오프닝에 보여주는 이제 빛 이거를 이제 의도적인 조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조명 관리나 영화 내의 흑백 영상의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컬러를 적용하는 것도 음성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음성 벡터가 이제 응용되는 경우고요. 음성 벡터의 가장 흔한 예는 이제 역광이 적용된 예로 화면 안으로 방향성이나 관객의 주요 환경이 양성 벡터보다 더 강하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기법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페인트 온드 글라스, 그렇죠? 그림자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래 혹은 파우더 애니메이션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기법이죠. 역광을 사용하는 기법.
기법 애니메이션이 여기에 범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 벡터는 그 양성 벡터와 달리 평면적인 면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화면 안에 음성 벡터가 연출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양성 벡터보다 훨씬 더 적은데요. 일랑같이 그 작품에서는 이제 보다 사실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기반으로 한 음성 벡터 장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양성 벡터에 좀 강하게 좀 잡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일랑과 같은 작품은 이제 사실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음성 벡터에 해당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램4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벡터가 이제 종종 기법 애니메이션 적용되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램4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프린세스에 해당되는 음성 벡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자 애니메이션이죠. 그림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태들 지금 소우죠. 소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이제 여러 마리하고 이제 다 겹쳐 있습니다. 나무도 겹쳐 있죠. 그리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숲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배경은 그냥 조형놀이에 해당되는 정도. 그래서 뭐 배경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 반면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실루엣으로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던 이제 중첨하고 많이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해당되는 이제 음성 벡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그림 4가 되는데요. 그림 4의 이제 일랑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랑에서 보이는 벡터의 예는 이제 음성 벡터하고 양성 벡터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성 벡터가 양성 벡터보다 약간 좀 더 강한 편인데요. 화면 안에 양성 벡터의 특징이 이제 그림자와 톤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보다는 배경을 마치 사진같이 강조하고 시간은 이제 저녁놀쯤에 해당되는 광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은 역광이 적용되고요. 피사계 심도도 후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차량하고 그쵸? 사람들을 보시면은 톤들이 거의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이제 적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그냥 검게 표현이 되고요. 표지판,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제 검게 이렇게 표현이 됐죠. 사람들 보시면은 이제 톤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그리고 컬러도 별로 이제 적용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량도 역시 그림자하고 톤이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적은 편이죠. 반면 뒤에 있는 이제 후경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배경은 이제 마치 이제 원근법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처럼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관객의 시선은 이 뒤에 있는 원경보다는 앞에 있는 이런 음성적인 벡터에 이제 해당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화면에 눈이 방향성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양성 벡터와 음성 벡터가 이제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관계로 있어요. 관객의 눈은 이제 뒤보다는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보다는 앞쪽으로 이제 소실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이 소실점에 의해서 확장되죠. 소실점들이 이렇게 확장되죠. 그래서 이제 음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음성 벡터와 양성 벡터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이제 그림 5에서 본 것보다는 음성 벡터가 훨씬 더 많이
작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제어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일종의 이제 양성 벡터가 오히려 적게 표현되어 있고요. 음성 벡터가 훨씬 더 많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지금 보면은 이제 건물을 한번 볼까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 개, 적어도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의 소실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 그렇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인물들 보면 또 차량, 그리고 이쪽 인물, 굉장히 많이 있는 소실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심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5, 6개 정도, 그리고 더 많이 찾게 되면 이제 유리창 이런 것들도 다 찾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십 개 정도의 이제 소실점이 존재하는 이제 그림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인랑에 해당되는 이제 그 음성 벡터, 양성 벡터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물하고 그 배경이 이제 그 흑백 톤으로 거의 색감도 없죠. 그리고 크기가 이제 다르죠. 군인들 보면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느낌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느낌, 음성, 그 벡터의 방향성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원경들보다는 앞에 있는 이제 사람들하고 차량에 있는 곳에 이제 더 많은 음성 벡터의 방향성이 갖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벡터가 가운데 중심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자, 영상 언어로 이제 바꾸게 된다면은 들어갈 방법이 없다, 혹은 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장면들을 보시면 차량을 가운데 두고 경계를 세우고 있죠. 그래서 총을 들고 있고요. 그렇죠? 총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 혹은 방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철통 같은 방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림 6에 해당되는 건데, 음성 벡터와 양성 벡터가 혼합되어 있고 밝은 일광, 그리고 컬러, 원근값, 그리고 원근감, 그리고 장소, 시간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성 벡터로 보이지만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음성 벡터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배경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향성과 속도도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적용되는 배경도 보이고요. 양성 벡터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물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똑같이 인랑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음성 벡터가 이제 혼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독적으로 이제 양성 벡터나 음성 벡터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 양성 벡터, 음성 벡터를 잘 혼합시키는 그 연출이 꼭 필요한 경우죠.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5강 애니메이션 연출론 파트 1 그래픽 벡터를 마치겠습니다.